페루 북부 사막도시 트루히오에 40년 만에 최악 모래폭풍이 덮쳤습니다. 시속 120km의 바람에 병원 건물은 무너졌고 수천 명의 주민이 시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어요. 당국은 구조를 포기했고 남겨진 건 먼지, 절망, 그리고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말했죠.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동양에서요? 지금 농담하세요? 10년 전 제 어머니가 아시아산 약품으로 더 악화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양의학에 대한 불신이 깊었어요. 특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농담 같은 이야기가 이 도시 전체의 눈을 다시 뜨게 했습니다. 믿기시나요? 한 나라의 기술이 다른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는 사실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그 놀라운 일주일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먼 동양의 작은 나라가 남미 사막 한복판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지금 한국에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이제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시작을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엘레나 산체스, 페루 트루히오, 병원의 안과 전문의입니다. 20년간 이 도시에서 환자들의 눈을 치료해왔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월 15일 오후 2시, 트루히오를 강타한 모래폭풍이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바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분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모래벽이 도시를 덮쳤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렸어요. 창문이 깨지면서 모래가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죠. 환자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눈을 가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엘레나 의사님, 큰일 났어요. 간호사 카르멘이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응급실이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모두 눈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해요. 카르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수십 명의 환자들이 눈을 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의사님, 제 눈이 안 보여요. 모래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눈을 살펴봤어요. 각막에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박혀 있었어요. 심각한 상태였죠. 이건 즉시 수술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막 손상, 결막염, 심한 경우에는 각막 천공까지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수술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병원의 낡은 장비로는 완벽한 치료가 어려웠죠. 밤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전이 된 거예요. 비상 발전기마저 고장났어요.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고 환자들을 돌봤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시내 전체가 모래폭풍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병원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지붕 일부가 무너졌고 의료 장비 대부분이 손상됐어요. 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엘레나,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지원이 어렵다고 해. 지원이 어렵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예산이 부족하대. 다른 지역 피해도 심각해서 우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야. 원장님이 무력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게 현실이야. 원장님도 포기한 듯 했어요.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외쳤어요. 이 나라에서 눈을 뜨는 게 죄인가요? 환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절망에 찬 눈빛들이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응급실 당직을 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명이 넘는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무서워하는 거였죠. 한 젊은 여성은 제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의사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거든요. 새벽 3시쯤 간호사 카르멘이 와서 말했어요. 의사님, 좀 쉬세요. 제가 대신 지킬게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해요. 저는 고집했어요. 의사님이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환자들이 더 걱정할 거예요. 카르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환자들의 신음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들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새로운 환자들이 또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할머니는 완전히 실명 상태였어요. 각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의사님, 저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건가요? 그 순간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희망이 거의 없었거든요. 3일째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 입구에 낯선 차량들이 도착했다는 거였어요. 카르멘이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의사님, 외국 사람들이 왔어요. 외국 사람들이요? 저는 의아했어요. 네, 동양 사람들 같아요. 의료 장비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카르멘이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밖으로 나가봤어요. 정말로 한국어가 적힌 트럭들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스페인어를 꽤 유창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왔어요. 김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에서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페루 정부 요청으로 긴급 의료 지원팀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안과 전문 장비를 가져왔어요. 김민수가 설명했어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동양의학에 대한 불신이 깊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장비와 의료진을 데려왔어요. 김민수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때 또 다른 한국인이 다가왔어요. 이분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입니다. 서울대 병원 안과 전문의예요. 박성우가 자기소개했어요. 서울대 병원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유명한 병원이라고 했죠. 네, 각막 이식과 미세 수술이 전문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우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장비부터 보여드릴게요. 김민수가 트럭을 가리켰어요. 트럭 뒤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건 이동식 안과 수술실이에요. 어디서든 정밀 수술이 가능합니다. 박성우가 설명했어요. 진짜 수술실 같았어요. 무균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이 장비는 각막 세척용이고 저건 실시간 각막 상태 촬영기예요. 김민수가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런 장비들은 우리 병원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정말 안전할까요? 10년 전 제 어머니가 아시아에서 수입한 약품으로 부작용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장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받은 장비들이에요. 박성우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건 눈이에요. 장난감이 아니라고요. 제 마음을 읽었는지 김민수가 말했어요.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천천히 지켜보시죠. 한국 의료진들은 말없이 장비 설치를 시작했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움직였어요. 몇 시간 만에 병원 주차장이 완전한 의료시설로 변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박성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혹시 가장 심각한 환자부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환자들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장 심각한 할머니를 데려왔어요.
완전 실명 상태였던 분이었어요. 박성호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검사했어요. 정말 세심하고 정확했어요. 각막 손상이 심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시도해 볼게요. 박성호가 말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박성호는 정말 집중해서 정밀하게 작업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박성호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술받은 할머니가 눈을 떴거든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어요. 보여요. 정말 보여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박성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잘 됐네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회복될 거예요. 할머니가 박성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본 다른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거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의 힘인가 싶었어요. 김민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른 환자들도 수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박성호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의사들도 함께 작업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각자 역할이 정확히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한 의사는 진단을 담당하고 다른 의사는 수술을, 또 다른 의사는 사후 관리를 맡았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기록되고 관리됐어요. 정말 선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박성호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박성호가 설명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세월호 사건 이후로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해외 재난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박성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한 젊은 남성이 와서 말했어요. 정말 눈이 나을 수 있나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박성호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 남성의 수술도 성공적이었어요. 수술 후 눈을 뜨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의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다시 일할 수 있겠어요. 남성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절망했던 환자들이 하나둘씩 희망을 되찾았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자세까지요. 한국 의사들은 정말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진심이 전해졌어요. 특히 박성호는 수술 전후로 환자들을 정말 자세히 살폈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15명의 환자가 시력을 회복했다는 거였어요. 김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엘레나 의사님 덕분에 가능했어요. 현지 상황을 잘 알려주셔서요. 아니에요. 모든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진심도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병원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였어요. 카르멘이 급하게 와서 말했어요. 의사님,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제 치료받은 사람들이 온 동네에 소문을 냈나 봐요. 카르멘이 설명했어요. 정말 엄청난 인파였어요. 트루히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성우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환자를 어떻게 감당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환자부터 치료하죠. 저는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함께 환자들을 분류해 볼까요? 박성우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환자들을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진들도 함께 도와줬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7살 소녀 마리아였어요. 엄마와 함께 왔는데 양쪽 눈 모두 심각했어요. 마리아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아직 인생이 남아있어요. 박성우가 마리아를 조심스럽게 검사했어요. 정말 세심하게 살펴봤죠.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박성우가 말했어요. 마리아 수술은 오후에 시작됐어요. 정말 정밀한 수술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박성우의 기술에 감탄했어요. 정말 예술 같았거든요. 수술 중간에 박성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요? 저는 놀랐어요. 네,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우가 격려해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도구를 잡았어요. 박성우가 옆에서 자세히 지도해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정확하게요. 박성우의 목소리가 안정감을 줬어요. 함께 수술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수술 기법은 정말 정교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박성우가 말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타고난 실력이 있으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틀 후 마리아가 눈을 떴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엄마가 보여요. 마리아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마리아 엄마가 박성우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천사예요. 박성우가 마리아 엄마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노인이 시력을 되찾고 손녀를 처음 봤던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다시 손녀를 볼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박성우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눈은요, 결국 마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어요. 의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간단한 현지 음식이었지만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엘레나 의사님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여러분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박성우가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돼요. 저는 설렜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 있었어요. 희망에 찬 눈빛이었어요. 오랜만에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마리아의 웃는 얼굴, 할아버지의 감격, 그리고 박성우의 따뜻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트루히오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현지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서
아시아에서 수입한 약품을 사용했었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혈당 수치도 안정됐고 컨디션도 좋아지셨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결국 어머니는 그 약 때문에 더 고생하셨어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그 일이 저에게는 큰 트라우마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의학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특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동양 국가들에 대해서요. 의과대학에서도 서구 의학만이 최고라고 배웠어요. 동양 의학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 의료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박성호의 정밀한 수술 기법, 김민수의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모든 한국 의료진들의 진심 어린 태도를요. 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동양 의학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었거든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국 의료진들이 아직도 일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들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성호였어요.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박성호가 물어봤어요.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저는 답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박성호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편견이요? 박성호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10년 전 제 어머니가 아시아산 약품으로 고생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을 불신하게 됐죠. 저는 털어놨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박성호가 공감해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의 실력과 마음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현지 의료진들이 받아들여 줄까 해서요. 박성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엘레나 의사님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박성호가 고마워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마음을 열었다니 오히려 제가 받은 게 더 많은데요. 사실 저희 한국 의료진들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현지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박성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셨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 한국은 재난 대응에 많은 경험이 있어요. 국내외 모든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성호가 설명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특히 의료 분야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요. 언제 어디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박성호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류애까지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엘레나 의사님,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오늘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올 예정이거든요. 박성호가 말했어요. 정말요? 저는 놀랐어요. 네, 다른 도시에서도 환자들이 오고 있어요. 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박성호가 설명했어요. 걱정되네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했어요.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엘레나 의사님도 이제 저희 팀의 일원이잖아요. 박성호가 격려해줬어요. 팀의 일원이라는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며칠 만에 저를 동료로 받아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꿈에서는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엘레나야,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말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박성호 말이 맞았어요. 카르멘이 와서 말했어요. 의사님, 정말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끝없이 오고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왔나 봐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정말 엄청난 인파였어요.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 걸어서 온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박성호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바쁠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저도 이제 팀의 일원이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정말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어요. 환자 분류부터 시작해서 수술 보조, 사후 관리까지 모든 일에 참여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어요. 리마에서 온 중년 남성이었어요. 의사님,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택시 운전사인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남성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박성호가 안심시켜줬어요. 그 남성의 수술도 저와 박성호가 함께 했어요.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보조할 수 있었어요. 수술 중에 박성호가 말했어요.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기뻤어요. 네, 타고난 재능이 있으세요. 한국에서 연수받으시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박성호가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연수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수술이 성공하고 며칠 후 그 남성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요. 의사님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남성의 아내도 저와 박성호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이런 게 진짜 의사의 보람이구나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박성호와 대화를 나눴어요. 박 선생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해외 의료 지원이요? 꽤 자주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박성호가 설명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사실 저희도 많이 배워요. 다양한 환경에서 치료하다 보면 실력도 늘고 경험도 쌓이거든요. 박성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죠. 박성호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복잡한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이니까 돕는다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정말 특별한 환자가 왔어요. 20살 대학생 카를로스였어요. 카를로스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했어요. 의사님, 저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카를로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박성호가 카를로스를 자세히 검사했어요.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였어요. 수술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박성호가 말했어요. 카를로스 수술은 정말 정밀했어요.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수술 중에 박성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케이스를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젊은 예술가의 꿈을 되살려준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카를로스가 눈을 떴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보여요. 색깔이 보여요. 카를로스가 소리쳤어요. 카를로스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은 박성호의 초상화였어요.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렸다고 했어요. 박성호도 그 그림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박성호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을 믿어도 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성호가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는 정말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성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같은 꿈을 가진 동료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이제 진짜로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총 157명의 환자가 시력을 회복한 거였어요. 김민수가 저에게 통계를 보여줬어요.
성공률이 93%였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엘레나 의사님 덕분이에요. 현지 상황을 잘 알려주셔서 가능했어요. 김민수가 고마워했어요.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한 거였어요. 방송 인터뷰요?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 의료진의 활동을 알리고 싶다고 하네요. 엘레나 의사님도 함께 나와달라고 해요. 김민수가 설명했어요. 저도 나가야 하나요?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현지 의사의 증언이 있으면 더 신뢰성이 있을 거예요. 박성호도 권유했어요.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는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의사님, 한국 의료진과 함께 일한 소감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신뢰해요. 정말 훌륭한 의료진들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기자가 또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내가 의사로 다시 숨을 쉰 순간이요. 한국 덕분에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큰 반향이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들이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 의료진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한국이 와줘서 고마워요. 엘레나 의사님도 정말 용기 있으세요. 편견을 버리고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큰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어요. 전국 방송이었어요. 이번 인터뷰는 더 자세했어요. 한국 의료진의 기술력부터 시작해서 협력 과정까지 모든 걸 다뤘어요. 기자가 박성호에게 물어봤어요. 페루에서 의료 지원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의미 있었나요? 현지 의료진과의 협력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특히 엘레나 의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박성호가 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기자가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한국 의료진과의 협력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진심이었어요. 정말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되길 바라시나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물론이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계속 협력하고 싶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큰 화제가 됐어요. 페루 전국에서 반응이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남미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의료진의 활동이 널리 알려진 거였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말 고마워하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김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엘레나 의사님 덕분에 한국의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저야 말고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 무렵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연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석 달간 연수하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박성호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병원에서 정식으로 초청한다고 해요. 엘레나 의사님의 실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네요. 박성호가 설명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제안이었어요. 한국에서 최첨단 의술을 배울 수 있다니요. 한국 의료진들이 떠나는 날이 왔어요. 정말 아쉬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분들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박성호가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엘레나 의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저도 꼭 갈게요. 약속해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김민수도 인사했어요. 이번 경험은 저희에게도 정말 소중했어요. 엘레나 의사님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다른 한국 의료진들도 하나씩 인사하며 떠났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친애하는 한국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트루히오에 가져온 건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을 의심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157명의 환자가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진짜 의료진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거예요. 기술만으로는 사람을 치료할 수 없어요. 진심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이 보여준 건 바로 그 진심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저도 여러분처럼 진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웠겠어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건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진심을 모두 담을 수 있었거든요. 몇 주 후 한국에서 답장이 왔어요. 정말 정중하고 따뜻한 내용이었어요. 특히 박성호의 개인 편지가 감동적이었어요. 엘레나 의사님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도 큰 배움이었어요.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편지를 읽고 한국행을 더욱 결심하게 됐어요. 몇 달 후 정말로 한국에 갈 기회가 왔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정식 초청장이 온 거였어요. 출발 전날 밤 병원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엘레나,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와.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쳐줘. 원장님이 격려해줬어요. 카르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꼭 돌아와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한국에 온 거였어요. 박성호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엘레나 의사님, 정말 오신 걸 환영해요. 서울대 병원을 처음 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석 달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최첨단 의료 기술부터 시작해서 환자 관리 시스템까지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정말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더라고요. 연수를 마치고 페루로 돌아갈 때 박성호가 말했어요. 이제 엘레나 의사님도 한국과 페루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세요. 물론이죠. 저는 이제 두 나라의 친선 대사예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페루로 돌아온 후 저는 정말 달라진 의사가 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마음을 환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최근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한국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저희에게 남긴 건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었어요. 빛이었어요. 그 빛 덕분에 저희는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제 저도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이 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항상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 의료진들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도 빛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기적을 선물해줬어요. 그것도 아무런 데가 없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처음 한국 의료진들을 만났을 때의 의심, 그리고 점차 변해가는 제 마음을요. 특히 박성호가 했던 말이 계속 기억나요. 눈은 결국 마음으로 고치는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기술만으로는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해요. 진심이 있어야 하죠.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그 진심이 저희를 완전히 치료해 준 거예요. 이제 저는 한국을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태어난 곳은 페루이지만 진짜 의사로 다시 태어난 곳은 한국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친구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도 페루에 놀러 오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편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처럼 좋은 기회를 놓칠 뻔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큰 마음이 들어 있어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국에 편지를 쓸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페루에서도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때가 되면 저도 한국 의료진들처럼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기술을 배웠고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당신이 남긴 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이제 페루 전체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남미 전체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한국이 심어준 그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정말 사랑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 쓰는 마지막 편지는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편지를 쓸 거거든요. 감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한국,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저는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는 걸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